1382년 고려말 혼란의 시기, 태조 이성계와 그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이방석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형제로는 동복형 무안대군 이방번과 누이 경순공주가 있었고, 이복형들로는 진안대군 이방우, 영안군 이방과 이간대군 이방이, 회안대군 이방간, 정안대군 이방원, 덕안대군 이방현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태어난 막내 아이는 본래 왕위계승 서열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훗날 조선의 첫 세자로 책봉되면서 역사의 비극적 무대 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은 1388년의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요동정벌을 명했을 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때 문화시중 최영은 반란에 가담한 장수들의 가족을 붙잡으려 했는데 어린 방석 역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계모 신덕왕후와 어린 동생들, 즉 이반번과 방석을 피신시켜 목숨을 구하게 했습니다. 훗날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생각하면 이 장면은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원은 언젠가 직접 손에 걸려 희생될 동생을 잠시 구해낸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1392년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이제 방석은 막내 왕자에서 신생왕조의 왕자로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단순히 왕족의 삶을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개국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건이 어린 방석을 한순간에 왕위 계승의 중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1392년 음력 8월, 겨우 10살의 이방석은 조선의 첫 세자가 됩니다. 태조와 신덕왕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으나 이는 곧바로 조정 내외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조선 개국공신과 신하들은 대부분 적장자 계승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개국 과정에서 피를 흘리며 공을 세운 이는 이방원, 이방과 등 이복형들이었기에 이들 중에서 세자를 정하는 것이 순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덕왕후의 소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조가 애초부터 방석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동복형 이방번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준, 백응념, 정도전 등이 이방번은 성격이 광망하다며 반대하자 자선책으로 방석을 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방석의 세자 책봉이 능력이나 명분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태조의 총애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세자 책봉 이후에도 방석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어린 나이 탓에 정무 경험이 전혀 없었고 학문이나 군사적 재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조실록에는 세자가 놀기에만 몰두하고 장군들과 몰래 궁 밖을 나가 민가의 염소나 오리를 활로 쏘아 죽이는 등 문제적 행적을 남겼다는 기록, 궁 안에 기생을 불러들였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물론 이 기록은 후일 태종 이방원의 집권기에 편찬된 것이므로 방석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태조 2년, 세자 방석은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이 덥고 불편하다며 더위를 견딜 수 없다는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은 도평의사사에 전해져 세자 처소의 여름용 건물인 양청을 새로 짓자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조가 직접 나서 세자에게 굳이 필요 없는 공사라며 이를 중단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투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왕세자라면 더 성숙해야 한다는 기대와 대비되면서 방석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가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석의 권위를 추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현빈 유씨와 내시 이만의 간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내시는 잠수되고 세자빈은 배출되었으며 세자는 세 부인 심효생의 딸 심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안팎에서는 어린 세자가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퍼졌습니다. 이는 방석의 정통성을 더욱 흔들어 놓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396년 든든한 후원자였던 신덕왕후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은 방석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정 내 권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과 구세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이미 상당한 정치 군사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개국 공신들의 지지를 일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방석은 어머니를 잃고 정치적 후견인 정도전, 남은 등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신덕왕후의 죽음은 곧 방석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마자 조정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장자계승을 무너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어린 막내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개국 공신들조차 이 선택은 반드시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397년 조선은 명나라와의 혼인동맹을 추진합니다. 명황제 주원장은 자신의 황녀와 세자 방석의 혼인을 제안했으나 사소한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고 맙니다. 만약 이 혼인이 성사되었다면 방석은 명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어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무산되면서 세자 방석은 보호막을 잃은 채 권력의 파도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에도 방석의 정치적 휴견인들은 세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힘썼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은 신덕왕후 세력과 손잡고 방석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방원을 비롯한 구세력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정몽주를 제거하며 세왕조 건국에 결정적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에게 후계권을 빼앗긴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398년 결국 긴장과 불신이 폭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방석은 궁궐 수비대를 지휘해 반란에 맞서려 했지만 보고에 따르면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정예 기병이 가득했다는 말에 전의를 잃고 만다고 합니다. 세자의 군대는 사실상 오합지졸에 불과했고 반란군의 기세는 이미 궁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박위 등 세자의 후견 세력은 차례로 살해되었습니다. 조정은 피바람에 휩싸였고 어린 세자는 고립되었습니다. 태조는 아들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 부탁하며 세자를 사저로 옮겼습니다. 세자빈 심씨는 남편에게 궐문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매달렸으나 방석은 설마 나를 죽이겠는가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측근 이거이 등이 자객을 보내어 결국 방석과 형 이방번은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나이 겨우 16세, 조선의 첫 세자이자 동시에 최초의 폐쇄자는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조선왕실 내 적자와 서자, 정통성과 공신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선 건국 과정에서 빚어진 균열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나자 전국은 완전히 이방원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죽음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방석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먼저 방석을 정실소생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로 격하했습니다. 이는 태조실록에도 드러나는 부분으로 분명 신덕왕후 강씨는 국왕의 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석을 서출로 규정하는 왜곡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종은 또한 신덕왕후의 위상마저 후궁격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묘소 문제도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청계천 남쪽 도성 항포판에 조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관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방석을 위한 정치적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태종 집권 이후 방치되고 훼손되며 왕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방석의 시신은 경기도 관주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자가 아니라 소도군이라는 낮은 칭호로 추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의 적자가 아니라 단순한 군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방석은 생전의 세자였지만 역사 속에서는 한동안 폐세자라는 낙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방석은 요절했기에 직계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잘못을 의식했는지 숙부 방석을 예우하고자 자신의 6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를 방석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는 곧 왕실 차원에서 방석의 제사를 잇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의 운명 역시 비극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장난에서 금성대군은 당종 복위운동에 나섰다가 발각되어 결국 사형당합니다. 이로써 방석의 양손자 각을마저 끊기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후 방석의 제사는 세종의 서자 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밀성군의 아들 충성군 이당이 봉사손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후사 없이 사망하였고 다시 다른 반계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명예회복은 훗날 숙종 때에 이르러 이루어졌습니다. 1680년 숙종은 방석을 정식으로 의안대군으로 추증했습니다. 이로써 방석은 비로소 적자로 인정받고 대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신덕왕후 역시 정비의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석이 죽은 지 28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묘소는 오늘날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에 남아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폐쇄자라 불리며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존재가 뒤늦게나마 대군의 이름을 회복한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방석의 비극은 단종과 자주 비교됩니다. 단종은 역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숙부 세조에게 쫓겨났지만 후대의 동정과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반면 방석은 세자 자리 자체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었기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 결국은 권력 다툼의 희생자였으며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비군의 군왕 계승자라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오늘날 방석의 삶을 돌아보면 단순히 무능한 세자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권력 투쟁의 희생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조선 초기 권력 다툼의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인간이 겪은 비극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